제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문선이에요. 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안 봤거든. 죄송 어디 가게 온 거 같아요. 너무 잘생겨. 오늘 되게 안 가세요? 가야죠. 왜 가지 말까?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너무 맛있어. 어머 게장이 입에서 살살 녹아. 그러면 말로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밑걸이잖아요. 네. 네, 왜 그러세요, 옆구리인데. 네네. 잘 빨리면 되죠, 뭐. 네. 엉덩이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 진짜요? 네. 엉덩이가 하나잖아요. 아 약간 불알처럼.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어. 연하 만날 때 오빠 이럴 때. 오 맞아요. 예. 중요한 순간에 오빠 해야 되는데 연하인데 오빠 나오면 당황하고. 맞아. 바람 피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주변이 어떻게? 아니 되게 많습니다. 본인이 돋보이게 하려고 주변을 다 바람들이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당신의 치명적 컴플렉스를 치명적 무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컴플렉스 73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컴플렉스 73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늘 같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심익해 낭만 닥터 임중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율성외과 임중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따라 좀 되게 멋스러워 보이시는데 좀. 예. 아유 아닙니다. 그냥 그냥 걸쳤습니다. 네. 뭘 고치셨길래? 아, 예. 뭐술 한잔 거치신 거예요? 술 한잔 거치신 아이고 거예요? 아닙니다. 야, 너스레가 늘었어. 너스레가 늘었어. 예. 원장님 그 혹시 우리 방송 보고 찾아오시는 환자분은 뭐 별로 없나요? 좀 있고요. 네. 이제 저 말고 이제 저희 눈 수술하는 원장님이나 네. 안티에이징 찾아오신 분도 아주 드물게나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한테 또 이제 가슴 상담 받으러 와서 얘기하긴 진짜 쉽지 않을 거야, 그지? 아 진짜 제가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잖아요. 아, 창피해서 도저히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가슴 하신 분들은 다 얘기하세요. 진짜요? 네, 네. 오히려. 하긴 오히려 일부러 찾아간 걸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가슴이 또 단가가 높다 보니까 아, 조금이라도 디스카운트를 원한다면 네. 창피함보단 돈이다. 창피한 예. 것보다는 돈 있죠. 만약에 한다면 원장님이 꼭 하고 싶습니까? 욕심이 나십니까? 아 해드려야죠. 꼭 보고 싶으시다는데 어떡하지? 아 근데 너무 창피해. 꼭 보고 싶어. 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제가 되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마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가슴을 보고 싶어서 수술. 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달라진 그건, 박감을 네. 보고 싶다. 아, 만들어주고 싶다. 의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죠. 아, 의거지의 마음으로. 아 그쵸 없던 걸 거의 생성해 주시는 야, 거니까. 이렇게 된 이상 다른 데서는 전혀 못해요. 이제 여기서 하냐? 아, 그럼요. 아니면 아예 안 하냐? 안 하느냐. 네, 하게 되면 당연히 임중영 원장님. 저도 혹시 가슴 수술하게 되면 원장님께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샤이가의 배움 변태 김재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자, 박가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소개 이렇게 돼 있네요. 제 의견이 아닙니다. 한때는 미녀 개그우먼 호소인. 자, 지금은 강릉 아줌님. 네네. 자, 김다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사임당의 고장 강릉에서 현모양처 캐릭터로 살아가고 있는 개그우먼 김다운입니다. 네. 아 눈빛 보내셨어요. 오늘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눈빛을 예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네 오프닝 토크 때 안 끼어들었는데 끼어들면 도라이라길래 제가 일부러 안 끼어들었거든요. 참으셨구나. 너무 아니 근데 힘들었어요. 더 끼어드는 네. 것보다 더 불편한 게 뭔지 네, 아세요? 뭐였죠? 끼어들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게 느껴져. 내가 원장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일로 느껴져. 엄청 막 들어오려고 막 계속 그게 느껴지세요? 어머, 느껴져요. 되게 느껴지죠. 섬세하신 분이네요. 느껴지죠. 예.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맞구나. 내 느낌이 맞구나. 그랬군요. 네. 소개말까지 듣고 네. 확실해졌어요. 그런가요? 네. 제 지금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제가 원했던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네. 예. 아니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목소리가 굉장히 그런가요? 좋으셔요. 다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고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왔는데 다 실물이 다 너무 멋있고 아.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요? 나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안 봤거든. 죄송 어디 가게 온 거 같네요. 너무 잘생겨.
모차님도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강릉에 있는 가게에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일즈 아닙니다. 네. 거기 되게 고급진 네. 바에서 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예. 방송하시다가 이제 현재는 결혼하시면서 네네. 강릉으로 거처를 옮겨서 이제 네네. 육아에 전념하고 계신 네. 김다온님이신데 네.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코미디 빅리그 코미디에서 많이 네. 나오셨죠. 거기에서 이제 자주 출연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죠? 제가 한 4년 정도 코미디 빅리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또 다시 네네. 활동을 하면서 강릉에서 이제 아기 엄마로 살면서도 이제 강원도 쪽에서 방송 가끔 하고 아 있고. 지역 방송 네, 쪽에 이렇게 유튜브도 네네. 가끔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코빅에서는 네. 이렇게 막 까부는 역할이 거의 아니셨는데. 다 예쁜 역할이었지. 맞아요. 미녀 왜냐면은 역할. 예쁜 여자친구 헤어져 이렇게 아니, 하는 그런 역할 좀 많이 네네네네 하셨는데. 주로 그런 여자친구 아니면 이제 뭐 클럽 죽순이 맞아요. 뭐 그런 네. 역할 항상 뭐 예쁜 친구 무생기 친구 있을 때 예쁜 친구 역할 뭐 이런 걸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네. 네. 깜짝 놀라셨죠? 생각보다 말이 많아서. 아니 그래서 원래 이제 얼굴만 보고 뽑는 네. 개그우먼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예쁜 캐릭터만 하시게끔. 그래서 네네. 되게 텐션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아 이거 다 오디션을 보고요. 예, 네. 그냥 뭐 얼굴만 보고 뽑았으면 더 예쁜 분 뽑았겠지만 네. 예, 나름대로 뭐 개그우먼의 아, 프라이드가 끼로 뽑힌. 있습니다. 뭐 열심히 했습니다. 어.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이 끼를 감추고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역할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텐션이 좋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지금 또 강원도에서 네. 방송보다는 육아에 전념하고 계시다 보니까 쌓인 게 쌓인 아, 게 있구나. 시는구나. 쌓인 게 맞습니다. 있어. 제가 많이 쌓여가지고 오늘 강릉에서 3시 반에 출발했어요. 어머. 3시간을 운전하고 오는데 거의 진짜? 예, 그럼요. 아이고. 30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네, 그리고 그럼 애기들은 네네. 지금 어디 맡겨놓고 네, 애기 하나 있는데 지금 네. 뭐 시부모님과 남편이 아. 열심히 보고 아하. 있고 저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네.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된 네. 어떤 나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지금 설레고 좋습니다. 아, 이 환기가 좀 제대로 되시는 느낌인가 네네, 보네요. 너무 오랜만에 좋네요. 서울 나들이도 좀 하시고. 서울 나들이, 네, 일산 나들이. 네네. 오늘 되게 안 가세요? 가야죠. 왜 가지 집에 말까?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가야지. 왜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지 말까 아닐까? 가정 있으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예. 가야 아, 뭐 되잖아. 가정 없으면 어떡해? 집엔 가야죠. 네, 집에 가셔야죠. 그렇습니다.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딴 데 세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니 왜 친구분들은 또 여기 있으시니까. 아, 있죠. 네,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살짝 고민했거든요. 네. 이 핑계로 외박 한번 할까, 네. 술 한번 이렇게 찌그릴까 했는데 네. 뭐 너무 월요일이고 다들 바쁘고 그래가지고 네. 그냥 패기 치고 싶지 않아서요. 아.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톤이 보면 오랫동안 리포터 활동하셨던 아. 분들 목소리 아, 느낌. 톤이랑 좀 비슷해요. 맞아요. 네, 그런가요? 맞아요. 제가 코미디 빅리그 그렇습니다. 리액션 부자. 네, 동작이나 이런 게 리포터 딱 그 리포터 오래 느낌. 하셨던 분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코빅하기 전에는 네. 리포터를 오래 했었거든요. 딱 나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KBS 아침 프로 하지 않으셨어요? 네, 했었죠. 거기 저도 그것도 했었고. 아. 그래서 리포터 친구들끼리 만나면 톤이 다 이래요. 다 이래요. 특히 6시 내고향 했던 친구들 오면 어머 안녕하세요 언니.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 질문하기 바쁘고 다 톤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아침 방송 리포터 오래 하다가 네. 그 리포터 친구들 만나는 거 힘들어가지고 기빨리죠? 이 톤 맞추는 거. 네네. 방송할 때만 그 톤이거든요. 전 사실 평상시에도 그 톤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네. 다들 에너지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아, 바로바로 하시네. 네. 아유 역시. 뭐 그래도 저도 저도 리포터 생활을 오래 했었으니까. 그쵸. 예.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님들 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죠. 네. 식사하셨나요? 이런 식으로. 집에 가시나요? 자, 질문 폭격을 지역 하죠. 특산물. 네 지역 특산물 그런 거 많이 게장 하죠. 먹었다. 게장 먹었다. 너무 맛있어. 어머 게장이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러면 내용은 별거 없어. 다 톤이야. 다 톤. 톤으로 조져야 돼요. 네. 내용은 게장 맛있다. 비슷비슷해. 야. 네. 톤으로 조지다가 안 될 때는 가끔 반대로 말해야 돼요. 어. 뭐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네, 이거만 두 하면 가지 중에 진짜 하나예요. 예, 아. 뭐야? 어머. 이러면서 제작진 소환 한번 해야 돼. 카메라 감독님, 빨리 먹어봐. 진짜. 뭐 자, 이러면서.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죠, 정해져 그렇죠. 있을 뿐이지. 네. 오랜만에 하니까 부끄럽네요.
부끄럽다. 네. 이건 제가 부끄러우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재밌어요. 네. 굉장히 익숙해요. 굉장히 아, 익숙한 네네. 불편함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아침 프로를 본다. 네. 혹은 6시 내고왕을 본다. 이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기 때문에 이런 리액션이 아니면 또 맛이 없어.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 돼. 네.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리포터들은 이런 톤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그죠? 맞아요. 왜냐면 대부분이 야외 촬영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스튜디오 톤으로 이야기하면 전달이 아예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안성재 셰프나 백종원 이런 분들은 자기 톤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이제 배를 탔다. 배를 타면 또 나와줘야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배멀미하는 느낌. 배멀미. 아, 그 느낌. 배. 속이 조금 안 좋아도 오! 헌장이야. 많이 해보셨나봐요. 리포터 오래 했다니까요. 배 타셨구나. 그때 같이 다니던 오. PD가 저희 앉아 있잖아요 지금. 진짜 그러셨구나. 고생하셨네. 물고기 잡아봐. 그러셨구나. 입질 조금만 더. 약간 그런 게 있죠. 일단 기본 과정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야 시청자들도 보는 맛이 나요. 맞아요. 네. 그죠. 네. 사실 그것도 하나의 희극인 거잖아요. 그죠. 약간 연극처럼 해야 되죠. 네, 근데- 아니 네. 끼케야 하루 촬영하는데 그 안에 이 에피소드를 다 담으려면 방식이 사실 그렇게 하는 오바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알아주시는 개그맨 선배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왜냐면 제가 네. 코빅에 갔을 때는 리포터를 안 하셨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의 이 어떤 톤과 요 오바스러움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신 분이 많았어요. 약간 자연스러운 연기 원하시는 예. 분. 그런 거 원하셨고 또 그 메인 작가님께서 네.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네. 육바였어요. 육바. 육바, 네. 오바 이상의 그렇죠. 육바다. 육바다. 딱 알아들어. 예, 딱 알아듣죠. 예, 육바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예 그냥 캐릭터로 밀고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이해는 하지만 불편하면 그들과 저랑 어쩔 수 없죠. 그게 맞았다면 네. 지금도 계속 리포터 하셨겠죠. 그렇겠죠. 그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거의 교수님도 네. 그 정도 톤 올라오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맞아요. 방송 보는데 네, 교수님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개그맨. 톤이 너무 찰져가지고 여기서 유일하게 톤 안 높으신 분이 우리 원장님. 아. 원장님 지금 톤 한번 높게 한번 가볼게요. 아, 저는 안 되고요. 우리 김 교수님은 뭐 네네. 우리 원장님 무너지면요 분간이 흔들려요. 그런가요? 가슴 수술하실게요. 사돈만 들어오세요. 이러면은 의사로서의 체면이 섭니까? 사람들이 저 의사라고 생각하고 보겠어요? 그럴 수 있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긴 하다. 네. 지켜주신 무조건 점잖아요. 아하,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아, 오랜 내공이 또 느껴지는 아유. 우리 다운 씨. 네. 순두부처럼 말랑하고 포근한데 경추는 완벽하게 지지하는 두부백에는 목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두통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데요. 양질의 램 수면을 취하려면 목뼈를 안정시켜주는 베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10만 원, 20만 원 훌쩍 넘는 경추 베개를 사더라도 딱딱하고 내 몸에 안 맞아서 오히려 불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부베개는 후두부와 얼굴 쪽은 부드러우면서도 보건력이 좋은 3D 화이버로 목을 받쳐주는 경추 부분은 지지력이 있고 탄성이 좋은 듀얼 서포터 칩으로 돼 있어서 경추 지지는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베개입니다. 또 항균 기능의 통세탁도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고 구매하시면 쿠폰 적용을 받아서 3만 원대로 정말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배송 메시지 이벤트로 콤플엑스라고 남겨주시면 만 원대 전용 베개 커버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베개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숙면에 도움을 주는 필로우 미스트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사용하시고 환불도 가능하니 고민하지 마시고 두부 베개로 수면 건강을 꼭 챙기세요. 자, 저는 어제도 두부백을 비고 아주 편안한 잠 잘 잤는데요. 어머머. 네, 가격대가 미쳤습니다. 얼마예요? 3만 원대예요. 하나에. 네, 이것저것 오. 할인 받으면 3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네네. 있는데. 네. 쇼핑몰도 하시나요? 이거 궁금해서. 아니, 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두부개 베개가 진짜 궁금해가지고 이름이 너무 좋다. 두부 베개. 잘 졌죠. 두부처럼 네. 말캉말캉하게. 당황하니까 원래 톤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궁금해가지고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궁금해가지고요. 의식하고 얘기할 때 궁금해가지고요 이렇게 할 텐데 의식 없이 얘기하니까 궁금해가지고요. 네. 궁금했어요. 다르고 목소리 달라지고. 다른 여자 같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그냥 네. 가식덩어리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것 같죠. 이런 스타일들이 이런 스타일들이 숨기는 게 제일 많은 스타일이에요. 네. 자, 네. 두부 자, 여러분 베개. 두부베개 네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네. 이 가격대가 저렴하니까 큰 부담 없이 이것저것 여러 개 구매하셔서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사가지고 인스타에 인증하겠습니다. 오. 왜냐면 이제 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베개가 필요했거든요. 오. 좋네요. 알겠습니다. 두부베개 감사합니다. 네네. 자, 두부베개였습니다. 자, 은하수팜에서 갑작스럽게 더워진 날씨에 맞춰 시원한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햇살을 듬뿍 받고 자란 국내산 원료로 만든 햇살 듬뿍 양배추 스틱, 토마토즙, 사과즙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햇살 듬뿍 사과즙은 국내산 사과를 사용하고 설탕이나 보존료 등 인공 첨가물을 일절 넣지 않아 아주 맛있습니다. 선물용 50호 구성과 가정에서 즐기기 좋은 100호 구성으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시 이후 꾸준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햇살 듬뿍 양배추 스틱은 양배추, 사과, 브로콜리 등 100%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틱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한 포씩 섭취할 수 있어 편리하고요. 국내산 토마토의 꼭지만 제거하고 통째로 담아내 진하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햇살 듬뿍 토마토즙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만나보세요. 네. 더운 날씨에 건강하고 시원한 루틴 원하신다면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은하수팜 검색하셔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건강한 식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너무 네. 이것도 사야겠다. 다 사시게요. 네. 진짜로 사고 싶은데요? 하지 마. 근데- 그냥 다 지르는 거야. 아니야, 진짜 살 거예요. 근데 은하수팜은 진짜 좋습니다. 그러네, 인증할게요. 가격도 너무 착하고. 애기 네. 먹여도 되겠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예. 네. 다양하게 다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곧 이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공사해서 네. 택배를 1층에서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난 미리 곧 아파트를 뭐 입주한다. 그러니까. 청약이 됐나? 어쩐지 눈이 커졌더라. 축하해드리려고 진짜 그랬는데. 가영이 한 6년 먹는데 처음으로 반할 뻔. 청약이다. 이거면 다르지. 내가 너 보는 눈이 약간 달라졌었지. 내가 좀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 아니고 엘리베이터 공사돼서 아파트가 오래돼서 국민 얘기를 여기에서 굳이. 그 전에 토마토즙 사과즙 제대로 이제 네. 챙겨놨습니다. 사과즙은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래요? 그죠? 진짜 맛있어. 은하수팜. 어디 가면 사과즙 이렇게 주실 때 있어요 한 포. 맞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근데 아무리 먹어봐도 은하수 사과즙 만한 게 없더라고. 맞아요. 한 번도 못 먹어. 밍밍해 다른 건. 음. 네. 먹어봐야겠네요. 자 여러분 은하수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력 회복에 가장 좋은 음식 짱뚱어탕입니다. 순천의 줄 서는 맛집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온라인에서도 많이 찾아주시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타우린 성분으로 술안주나 해장으로도 좋은 짱뚱어탕은 고단백, 오메가3,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한 보양탕으로도 좋습니다. 즉석식품으로 끓이기만 하면 조리가 끝나서 정말 간편한데요. 몸보신이 필요한 가족, 지인들에게 선물해보세요. 네이버나 쿠팡에 도원경 짱뚱어탕 또는 도원경 식품 검색해 주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알림받기 시 8% 중복 할인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 먹은 네. 없다면서요? 네, 맛있습니다. 정력이 좋아요? 아 왜요? 누구 주변에 꼭 먹어야 되는 꼭 사람 먹어야 되는 있습니까? 분이 있나요? 아니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좋은 거 먹으면 좋잖아요. 아이, 내가 뭐- 보니까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어 지금. 아니 문제 없는데 나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먹여야죠. 아니 뭐 남녀 모두 네네. 해당됩니다. 그렇죠. 네네. 기력이 좋아지는 건 뭐 남녀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요. 네. 효과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먹어봐야겠어. 자 여러분 순천의 줄 서는 맛집 자, 도원경 식품의 짱뚱어탕입니다. 짱뚱어탕만 주문하실 게 아니라 들어가시면 이 가게에서 드실 수 있는 밑반찬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밑반찬들도 다 맛있습니다. 젓갈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네. 자, 다양하게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원경 식품의 짱뚱어탕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다원 씨랑 잘 몰랐는데 네. 제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아, 너무 끼 네. 많고 방송 잘하는 친구가 있다. 소개를 해줬는데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문선이에요.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 그 문선이 아니라 다른 문선. 아, 새 네. 문선이라는 제 친구가 아, 있어요. 네. 그
그 친구가 최문선이에요. 아, 네네. 최문선 씨. 네, 최문선 씨가 깜짝이야. 소개를 해줬는데 네네. 저 몰랐거든요. 네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네. 다른 문선이랑 또 절친이시더라고요. 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문선 씨. 적의 진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곳이 저건가요? 어떤 곳인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죠. 아. 네네, 너무 너무 정말 궁금했거든요. 척구병이야? 아, 그러면 궁금했어요. 사전 조사를 다른 문선 씨에게도 하셨나요, 그러면? 했다기보다는 그 이문선 씨에게 이문선 씨가 예전에 방송할 때 그때부터 제가 방송을 챙겨봤죠. 그래서 팬이 됐죠. 네, 아, 임장기에게 그렇구나. 팬이 돼서 네. 다른 프로그램도 보다가 나도 언젠가 나가보고 싶다 이러다가 무슨 영화 프로그램에 한번 언니가 하자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 제가 뭐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던 찰나에 그 최문선 씨께서 최문선 씨는 또 저희 부부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M장님도 두 문선과 깊은 인연이 있으시는데 네. 저도 두 문선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만나게 됐죠. 아하. 그분에게 확인을 받았어요. 언니 사실 내가 M장객 쪽에 가도 되냐? 사실 의상할 수 있잖아요, 여자들끼리는. 그치. 그래서 그분과 어떤 관계냐? 나가도 되냐 했더니 흔쾌히 나가라고. 의리네. 나가라고 뭐 어떠냐고. 제 주변에는 나가라고. 다 안 물어보고 그 채널 나가는데. 아 그래요? 누가 그랬나요? 뭐 많아요. 예. 그래요? 네.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왜 이렇게 크게 웃어? 낙산났어. 나 물어봤어. 이야. 아니 그거 나가는 게 본인들 아니 왜 이렇게 크게 웃어? 아니. 본인들 자유지. 물어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본인들 자유죠. 그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네. 역시 그분은- 의리가 중요하죠. 의리가 네. 중요한데 그분 같으면 사실은 그분은 전 남편이랑 만났다고 해도 그래? 할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그래서 사람이에요. 저도 네.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네. 물어봤죠. 네. 네네. 의리가 있으시네 진짜. 네, 그래서 그렇죠. 제 친구 최문선 씨를 통해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맞아요. 그문선이랑 친한 사람인데 괜찮냐고. 되나요? 맞아요. 혹시 내가 뭔 상관이냐? 뭔 상관이냐? 맞아요. 혹시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확인 받았죠. 네네. 그런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재밌는 사연이네요. 그러네요. 네. 문선이들과 인연이 심지어 많아. 제가 섭외한 날 그 불편한 문선 씨한테 강릉에 놀러 온다고 연락도 왔었대요. 맞아요. 그 다음 날 놀러 왔습니다. 그래요? 진짜 네네, 친하시구나. 네네. 많이 친해서. 진짜 많이 친하시구나. 제가 데뷔할 때 만났던 언니여가지고 지금까지 쭉 네, 친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재밌네요. 그 저희는 이제 컴플렉스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어서 그렇죠. 네 이것저것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요? 네. 눈 관련해서 눈요? 네. 어떤 여자죠? 저 아닌데요. 누구랑 헷갈리니? 눈이 아니라 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E컵, G컵 아, 뭐 이런 네네네. 거. 제가 고민한 건 사실 모유양이 몇 컵이냐 정도였지 사실 사이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결혼 안 하셔서 모르시는군. 네. 참 그런 게 있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가슴은 아직 콤플렉스가 아니고 네. 굳이 따지면 코인데 네. 이유가 이제 제가 2번을 재건축을 했어요. 예, 그런데 첫 번째 때 왼쪽 연골을 쓰고 두 번째 때 오른쪽 연골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 번째 하게 되면 연골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늑골을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늑골까지. 늑골 많이 해요. 예. 늑골까지 하고 싶진 않다. 죄송한데 이게 그냥 늑골이라고만 말로만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늑골이잖아요. 예. 네, 왜 그러세요, 옆구리인데. 네네. 네, 그럼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코가 살짝 휘더라고요. 아들이 네.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놀다 보면 이게 그리고 코는 무조건 성형을 해야 되더만요. 네, 무조건 이게 휘어요. 코가. 그래서 처음부터 네. 늑골로 하는 게 좋대요. 아 그래요? 요새는 네. 무조건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네. 무조건 휘고 그렇지 않나요? 재수술을 안 한 사람을 못 이게 봤거든요. 죄송한데 이게 잘못된 의학적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요? 자 전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휘던데? 사이비 그래서 의학. 네. 이거 뭐 어떻게 확인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코 수술은 재수술하는 율이 꽤 높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코는 눈이나 가슴이나 뭐 윤곽 수술에 비해서 약간 유행을 좀 타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재수술하는 경우가 일단 있고 휘는 경우도 실은 상당히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우리가 코대를 높이는 여기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실리콘 같은 걸 쓰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코뼈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서 좀 틀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첫 수술할 때 늑골을 쓰면은 왜 틀어질 가능성이 적냐면 이게 정확하게 하면 늑골이 아니라 늑골 연골이에요. 네. 그래서 늑골 연골은 그냥 얹어 놓지 않고 요게 나사로 박아서 고정을 합니다. 뼈예요. 뼈에다가. 그러니까 틀어지지 않게 딱 고정이 돼 있거든요. 오. 너무 아프겠는데 안 아픕니다. 어차피 다 마취 하는데 뭐. 안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귀연골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건 주로 이제 코끝 할 때 맞아요. 주로 많이 쓰고 네. 그다음에 귀연골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는 비중격이라고 해서 네. 그 안쪽에 있는 걸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쓴 다음에 재수술을 할 때는 늑골 연골을 쓰는데 네. 늑골 연골 쓰기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은 기증 늑 연골이라고 그래서 네. 딴 사람 거. 사체에서 채취를 해서 사체예요? 맞아요. 그래서 채취를 하되 근데 이게 이물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네. 항원 악시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항원되는 거를 다 처리를 해서 문제를 안 생기게 만드는 기증 늑 연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누가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아닌데요. 당연히 원장님 아니겠죠. 살아계신데 어떻게 사체 기증을 하시겠어요? 예. 근데 그런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 피부도 인체에서 나오는 피부를 쓰기도 하고 돼지 피부를 쓰기도 하고 돼지요? 아, 어머나. 돼지가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되게. 돼지는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돼지 피부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나요? 사체를 쓰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윤리 규정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실은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에. 해외에 아. 있는 이제 인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유언으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자연 내 늑골을 날려. 손주 줘야지. 아. 손주 줘야지. 딸은 이미 아니 끝났는데. 평생 눈에 밟혔다고 지금. 내 딸인데 나 닮아가지고 코가 유언으로 내 늑골은 내 딸 코에 넣어다오. 네 이렇게. 내 몸의 일부를 남겨. 아이고 저희 이한이가 저희 엄마를 닮았는데 아이고 저희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뭘 얘기하기는. 엄마의 늑골은 네네. 제 딸로 가겠다. 그럼 제가 제 딸 코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아 이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네. 근데 상처 그렇구나. 요만큼만 나서 네, 그냥 자기 거 맞습니다. 쓰는 게 좋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 보통 능숙하게 잘 이제 채취를 하면 한 1cm에서 2cm 미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 어느 정도 됩니까? 10년 정도 지나면 재수술하는 비율이 한 20% 30% 되나요? 그거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행 따라서 바꾸려고 하는 미용적인 원인과 진짜 그 다른 원인에 의해서 하는 거랑은 그 구분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그럼 어떻게 네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원장님 보시기에? 다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찮습니다. 약간. 네, 이제 결혼도 했고 아. 이제 또 살지 내 마. 여기까지 찢어가지고 또 굳이 막 하고 이게 귀찮아요. 일상생활하는 일반적인 분 기준으로 보면 크게 티가 나진 않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방송하고 얼굴을 대중 앞에 내놓으시는 네네. 분들은 좀 더 예민해지가 많죠. 그럴 수 있는데 다 자기 만족 같아요. 이제 이 보니까. 성형 수술은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요. 네. 하나가 있는 구조가 있고 두 개가 있는 구조가 있어요. 네. 눈이나 엉덩이나 가슴은 두 개가 있죠. 콧구멍 두 두 개는 개잖아요. 이쪽도 이쁘고 이쪽도 이쁜데 네. 다르면은 티가 나는 거고 네. 그리고 하나가 있는 구조물은 중심 측에서 벗어나면 또 왜 눈에 띄는 아.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콧구멍도 짝짝이인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짝짝이인 경우는 아주 심하게는 옛날에 언챙이 수술 있는 사람들은 코 연골까지 다 침범해서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 콧구멍 비대칭은 심하지가 않은데 대부분 코 수술을 하면서 맞아요. 방리가 많이 됐다거나 낫는 과정에서 염증성 반응이 많으면 그게 이렇게 틀어지게 만드는 경우. 제가 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콧구멍이 짝짝이가 됐어요. 그래요? 어머, 어머, 짝짝이다. 여기 얘가 있네. 어머머머머머. 실내가. 쉴 땐 어때요? 짝짝으로 좋아요. 저는 괜찮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양쪽이 다 개방된 적이 없어요. 하나 막혀 하나. 네. 그나마 수술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네. 아이고. 그래서
어머님 계세요? 돌아가셨어? 하나라도 찔려 있으면 왜 다 막혀서 뒤졌으면 그 답답함을 아이고 아쉽네. 아쉽네 뭐 이런 느낌이네. 받았어요. 답답할 것 같아서. 맞아, 네. 엄청 답답한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래가지고 이게 익숙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항상 코가 제대로 안 서지고. 그럼 원장님 병원 가면 이거 뚫어 주십니까? 이거는 이비인후과에서. 돈이 안 되나 보네. 비염. 수가가 안 높은가 보네. 저는 근데 방금 네. 그 말씀해주신 데서 전혀 엉뚱한 그 궁금증이 좀 풀렸네요. 네. 옛날에 좀 조금 되긴 했는데 몇 년 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 엉덩이가 하나냐 두 개냐. 아, 근데 두 개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엉덩이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엉덩이가 하나잖아요. 아, 약간 불알처럼. 불알 아니에요? 아 그거는 하나인가요? 두 개인가요? 그럼 불알은 두 두 개지. 개인 건가요? 저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엉덩이는 이제 뭐 그러면 막 그때 막 사람들이 엉덩이냐, 그러면 엉이고 뒤게 덩이냐, 엉덩이는 하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의학적으로 엉덩이 두 개네요. 한 짝이죠. 한 페어. 두 개가. 한 팩. 한 페어. 한 세트. 두 짝이 하나. 아, 두 네. 짝이 하나인 경우. 세트, 두 세트. 짝이 하나인 경우. 불알 네. 진짜 그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았나 봐요.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고. 왜 그런 경우 있어? 빨대 구멍이 하나나 두 개냐?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갖고 논쟁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이제 과학자분들이 붙었는데 그거 과학자분들끼리도 싸웠어요. 빨대 진짜? 구멍이요? 빨대 구멍이 하나냐 두 개냐. 한 네. 개예요, 두 개예요? 뭐 물리학자분이 그때 나와서는 이거 두 개라고도 할 수 있지 않냐 가지고 여러 과학자분들이 토론을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구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개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구멍이니까 네.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이거 가지고 싸우시더라고요. 다들 먹고 살기 그런 쓸데없는. 과학에서는 그게 또 아까 중요한- 원장님 표정에도 살짝 지나갔거든요. 뭐 그런 개 병신. 봤어. 아니, 엉덩이가 두 개냐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네. 빨대가 두 개냐 하나냐 그게 원이 두 개냐 하나냐는 이게 서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빨대 한쪽이 막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불량품처럼. 정상 빨대를 두고 얘기하죠. 원장님네 오늘 대화 되게 의식의 흐름대로 가네요. 저희. 네. 그런 네. 그거 논쟁도 있다. 빨대. 네. 잘 빨리면 되죠, 뭐.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저 뭐냐 그럼 수술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신 거니까. 아, 이제 뭐 굳이 별로 미련이 컴플렉스. 없어서, 예. 근데 말하고 보니까 네. 코가 뭐 거의 S네요 S. 약간 요렇게 휘었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수술한지 몰라. 아. 예전에는 약간 버선 코여서 누가 봐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약간 쉰 게 오히려 자연스러움으로. 자연스러워 보여서 했다 그러면 진짜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대신 저는 요새 숫자 콤플렉스가 있어요. 숫자는 예, 왜? 숫자를 너무 못 외우고 오.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남편 번호도 작년에 결혼 5년 차에 겨우 외웠어요. 진짜 왜냐면 이제 핸드폰을 쓰다 보면 근데 요즘에는 다 번호를 안 저장되어 외우잖아요. 예, 있으니까. 다 저장돼 있고 가끔 집 비밀번호도 막 기억이 안 나고. 그거는 죄송한데. 네. 이거 아니, 그럴 남편 때가 있어요. 전화번호를 5년 만에 외운 거는 숫자 약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거. 남편 너무 사랑하는데 예 근데 제가 숫자 쪽은 좀 멍청하긴 해요. 아. 숫자 멍청이. 아니 예. 저도 왜냐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요? 저도 엄청 약해요 숫자에.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네, 저도 다른 기억력 좋잖아요. 다른 기억력은 나쁘지 않은 편인데 네네. 그 어디 들어가 이게 우리 집 맨날 들어가는 우리 집도 어쩔 때 이게 한 번에 안 누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숫자지만 제일 네. 힘들어하는 건 이름. 이르. 심지어 네.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한 1년 사귀었던 여자친구인데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와. 사람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스킨십 하다가 딴 여자 이름 부르고. 어머. 지금 만난 여자 이름을 까먹진 네. 않아요. 아니 근데 가끔 이제 입에서 튀어나온 거지. 전 여자친구 이름이 이제 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X의 이름이 나오거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한데 달라요 저는. 네. 전혀 다른 이야기. 아 여자는 아니다. 여자 이름 기억 예전 잘한다. 여자친구. 예. 그래도 근 1년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얼굴도 기억나고 같이 했던 추억 같은 것도 다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진짜. 그럴 수 있죠. 이름을 안 불렀나 보다. 뭐 자기야, 여봉봉 이랬나 보다. 여봉봉. 이름 안 불러서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여봉봉 이런 거 안 하나요? 타입은 아닌데. 아 그래요? 애칭 뭐예요? 애칭이? 네. 없어요. 아 그냥 이름 불러요? 보통 만나면 그냥 뭐 그렇죠 이름을 부르지 않나? 근데 아. 기억을 사람마다 못해. 다르니까. 어떻게 불러요?
저는 애칭. 뭐예요? 남자친구 뭐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면은 홍장원이면은 원원이 이렇게. 예. 아. 예. 원원이. 예, 원원이. 다 원원이네. 일부러 그래서 혜태 원자만 헷갈리려고. 혁혁이 원원이. 혁혁이. 아 이런 부르기 너무 힘든데 제 이름은. 혁혁이. 혁혁이. 이게 근데 조금 어감이 안 좋을 때도 있겠다. 네. 뭐 우리 이원태 실장 태태. 태태. 태태 귀여운데 왜요? 태태 집히는 거 같아. 태태. 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예. 남편 애칭 뭔데요? 저 그냥 여봉. 여봉. 네, 여봉 이렇게 원래 부르죠. 그 전에 네. 연애하실 때는 항상 애칭을 부르는 타입이셨어요? 아, 연애할 때 자기야. 왜냐면은 자주 바뀌니까 헷갈리잖아요. 이름이. 아, 그래서 그냥 자기 자기로 통일? 통일했죠. 네, 그럼 오빠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연하 만날 때 오빠 이럴 때. 맞아요. 예. 중요한 순간에 오빠 해야 되는데 그때 네, 그때 연하인데 오빠 나오면 당황하고. 맞아, 저 그 미안해 막 이러고. 맞아. 뭐 오빠! 어. 언젠데요 도대체? 그때요? 뭐 그냥 선물 받을 때. 선물 받으면 오빠 하잖아요. 네. 네, 안 하나요? 네, 그럴 때. 큰 거 뭐 받았을 연애를 때. 뭐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아유, 그러세요? 많이는 안 했는데요. 네. 그냥 쏠쏠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인기가 좀 많은 편이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기보다는 네.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놈들을 다 만나고 결혼을 하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 다양한. 후회가 없다. 아. 예, 그래야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연애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전혀 바람이 나지 않고 잘 살고 있죠. 아직 아. 그런 바람 얘기하기엔 네. 좀 얼마 안 되신가. 아 근데 뭐 바람 피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주변이 어떻게? 아니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본인이 돋보이게 하려고 주변을 다 바람들이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까- 어쨌든 뭐 네. 그렇게 만날 놈들을 다 만나야 후회가 없어요. 아. 많이 만나요. 네. 네네. 아, 저는 지금 맞아요. 만족하고 예. 있습니다. 네. 아 만족하고 네네, 계시죠. 아주. 다행입니다. 네네. 네. 그 남편분은 어디서 만나셨는데요? 그 아까 그 최문선 씨께서 아.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팅을 하신 거예요? 네, 소개팅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제 남편이 이제 무한도전 팬인데 네. 제가 예전에 양세형 선배님 때문에 잠깐 몇 초 나간 적이 있어요. 어. 몇 초. 근데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오. 소개팅을 받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 제가 잘 속여서 결혼을 했죠. 저의 뭘 속여요? 본 모습을 속이고. 아. 예, 보면 그때 이 톤이 아니었어요. 아. 남편분 만날 때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냥 뭐 좀 점잖게. 아. 네, 안녕하세요. 달라. 다르죠, 달라. 안녕하세요. 어. 식사하셨어요? 아, 오늘 방송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그 남자들 네. 개그에 난리 나서 안녕하십니까. 개그우먼 김다운입니다. 알겠습니다. 눈은 본인 눈이세요? 아, 제 눈 아니죠. 제 눈이겠어요. 제 눈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두 분이 계세요. 네, 두 분이 계신데. 의사 선생님. 예. 아버지가 두 분 계신데 이제 부산에서 한번 했었다가 얼마 전에 또 제 네. 지인분 중에 또 네. 재수술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께 또 한번 리모델링 했죠. 너무 잘 됐어.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이걸 인스타에 쌍밍아웃을 올렸거든요. 그냥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올렸는데 네. 문의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전 돈 받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내 돈 내산인데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다 알려드렸어요. 그냥 정보 고민해서 거의 뭐 몇천 명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네. 뭐 수술도 잘 되셨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눈 자체가 크고 시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쌍꺼풀의 효과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혁혁 원장님. 혁혁. 네. 아니 근데 진짜 자연스럽다. 난 그쵸, 잘 당연히 됐죠. 눈은 자연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제가 뭐 데뷔한 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한 16년 됐는데 16년 동안 차근차근 한 계단씩 하나씩, 네, 하나씩. 조금씩 보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네네네. 근데 너무 저도 아직 알려주세요. 그러면 네, 뭐 됩니다.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신 게 아니라 한 네 분 더 계시는 거네요. 부위별로 좀 코 두- 아버지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눈 두 번, 코 두 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 시술들 뭐 아버지가 많죠. 강남에 주로.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강릉에서 이제 결혼하시고 육아하시면은 거의 정비 작업을 못 하셨겠어요. 정비 작업 많이 못했죠. 네, 그냥 턱에 보톡스는 한 대 맞고 그게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냥 왜냐면 아들이 놀래니까 얼굴이 누나하고 왔을 때도 좀 놀래더라고요. 누나하고 왔을 때? 누나하고 왔을 때 이게 부어 왔잖아요. 출산 이후였어요? 출산 이후에 작년에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가 눈 수술하고 올 건데 좀 놀랄 수 있다.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애가 이제 선글라스 벗었더니 약간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옆에 안 오고. 그럴
네,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래도 이제 방송을 막 하고 계시던 시기에 또 이제 결혼하시면서 강릉 갔었잖아요. 네네. 예, 아쉬움은 없으세요? 서울 생활이나 이 방송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려면 서울이 편하니까. 그쵸.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 없으십니까? 뭐 방송은 조금 아쉬운데 강릉 근처에서도 이제 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사실 많이는 못해요. 그래서 아.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뭐 덕분에 이렇게 M장기획처럼 이런 프로그램에서 불러주시면 더 재밌게 하게 되죠. 아, 스트레스 풀러 또. 네네 더 네. 이제 에너지 발산을 하게 되고 근데 아쉬움이 있으니까 또 얻게 되는 기쁨도 큰 게. 큰 것 같아요. 예, 이런 말 하려니까 더듬네요. 없는 말 하려니까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아쉬워 미치겠는데 괜찮다고 하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강릉으로 데려간 남편이 보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네. 이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요. 아 남편 때문에 강릉으로 간 거예요? 뭐 굳이 따지면 그렇죠. 아. 네, 강릉 사람은 아닌데 저희가 강릉이 좋아서 가게 됐거든요. 서울은 백화점이 있잖아요. 네. 뭐 샤넬 매장이 있잖아요. 강릉은 공기가 샤넬이에요. 정말 좋아요. 네. 보니까 감정 숨길 때는 꼭 톤을 갖다 쓰네. 공기가 샤넬. 네, 개그 배울 때 톤으로 조져 들었거든요. 톤으로 조지라고. 네. 그렇죠. 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죠. 웬만하면 톤으로 조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그 마무리하고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네. 고함량 흑염소지만 흑염소 같지 않은 맛과 향, 입맛 까다로운 컴플렉스 출연진들도 극찬한 그 맛. 진한고 원데이입니다. 흑염소 6고를 통째로 34%나 넣은 고함량 스틱 제품이고요.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키노아와 벌꿀로 자연스러운 달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회복, 스트레스로 지친 직장인, 환절기 면역력 증진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콤플렉스 구독자님들을 위한 할인 가격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 이거 이름 잘 지었네. 네. 이고 진한고. 진한고. 연한 거 아니고 진한고. 맞아. 네. 뭐 광고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예. 맛있겠다. 정말 진한 거 원데이입니다. 흑염소에 대한 혹시라도 이제 그 거부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드셔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흑염소에 대한 기존의 상식이 뒤집혀질 겁니다. 맛이 역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전혀 그런 진한 거 원데이로 드시면 꿀 맛이 나니까. 그냥 한약 되게 맛이에요. 달달한 한약 맛이지 네. 막 그런 이상한 맛이 안 나네요. 네, 진한 거 원데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의 나라 스페인의 햇볕 아래 잘 자란 유기농 레몬 한 개를 과육부터 씨앗, 껍질까지 NFC 공법으로 깨끗하게 착즙해서 설탕이나 그 어떤 첨가물 없이 오직 레몬 하나만을 한 포에 넣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레몬수 줄 때 한 조각씩 들어있잖아요. 레몬 충전은 물에 한 포를 타면 이게 레몬 한 개입니다. 특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실 때 수분 섭취가 필수인데 맹물보다 레몬 충전 레몬즙을 타서 먹으면 수분도 보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레몬차, 샐러드, 드레싱 등 요리에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런칭 기념으로 세일 진행하는데요. 레몬 충전을 3+3, 6박스면 총 84포인데 거기에 14포를 추가로 더 드리고요. 또 6+6, 12박스면 188포인데 거기에도 14포를 더 주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콤플렉스라고 남기시면 적립금 10%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최애하는 광고 제품. 아. 광고 할 때마다도 먹지만 저는 이제 따로도 잘 챙겨 먹는데 네. 이제 그냥 맹물은 되게 싱거워요. 이렇게 먹으면 전 싱거를 잘 못 먹는데 이 레몬 충전 덕분에 싱거를 즐기게 됐습니다. 뭔가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거든요. 그쵸. 마시니까 깨끗하게. 리프레시가 확 되는 느낌이 있죠. 아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 네. 너무 상큼해. 이거 맛있네요. 한 포에 레몬 한 개 통째로입니다. 그래서 네. 물 다 마시면은 레몬 한 개 통째로 드십니다. 자 여러분 레몬 충전으로 자, 여러분들 비타민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카드 자주 쓰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25년 5월 기준으로 카드에서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 카드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좋지 않습니까? 자, 신청도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나서 편합니다.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인데요.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설치 당일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으실 수 있어요.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아정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를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니 1833-3504 1833-3504로 전화해 보세요. 홈서비스 전문 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한데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아정당에게 맞자 아정당입니다. 자,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 가입까지 아정당에서 취급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자, 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예전에는 그냥 하던 것들인데 이제는 내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현금 혜택을 바로바로 받으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안 하면 본인 손해지 뭐. 그럼요. 이거 그냥 현금으로 캐시백 받는 건데 네. 무조건 바꾸실 때는 아정당에서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저기 뭐냐 정수기 집에 했잖아요. 진짜 바로 입금해 줍니다. 네, 당일 현금으로. 네. 현금으로. 자, 아정당 네. 꼭 이용하셔서 혜택 많이 받으시고 교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신용카드까지 아정당이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3개월째 동거 생활 중인 여자친구가 최근 병원에서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건 있었지만 진짜 ADHD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하도 덤벙대서 이제 매일 아침 제가 메모를 써서 현관에 붙이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잘 보질 않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부딪혀서 다리엔 머니 한가득이고요. 이것저것 잘 흘리고 다녀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상사가 너무 괴롭힌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상사와 여친이 나눈 카톡을 봤어요. 카톡을 보니 저도 회사 생활 10년 차지만 제 여친 같은 부하 직원이 있으면 정말 힘들겠다 싶습니다.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긴 어렵지만 여친의 잘못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가 몰아치면 머리가 멍해지고 숨이 차오른다길래 조심스럽게 병원에 가보는 것 어떻겠냐고 권했더니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본인을 환자 취급하냐면서요.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지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몇 번 더 푸시를 했고 병원에 갔습니다. 맞았습니다. ADHD. 일단 상담,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제 마음입니다. 여친이 ADHD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이해를 하면서도 당장 이 사람과 결혼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쳐지지 않으면 어쩌지? 증상이 더 심해지면? 아이가 생기면 영향은? 뭐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겐 사랑스러운 여친이지만 회사에선 여기저기 민폐 캐릭터라고 생각하니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못된 걸까요? ADHD. ADHD 이야기를 저희가 이 컴플렉스에서 몇 번 했던 네네네.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하나요? 네. 보면 약간씩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른들도 보면 어느 정도 심하냐 안 심하냐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지금 이 사연자분은 이제 성인이신데 주로 대부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발병이 되고요. 네. 일각에서는 성인 ADHD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건 따로 이렇게 공식화된 병명이 아니라 소아기 때부터 있었던 ADHD가 그 호전이 안 되고 성인까지 남아 있을 때 네. 편이상 성인 ADHD라고 하는데 많이들 흔히 그 주의력 좀 결핍이 되시는 분들 갖다가 성인 ADHD가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이 진단은 되게 좀 조심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 단순히 ADHD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오는 주의력 결핍도 있기 때문에 진단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대신 맞다면 진단이 정확하다면 약물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약물 치료가 잘 되는군요. 네, 잘 됩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친한 그 정신과 하는 선배형이 있는데 네. 그 형 아들이 ADHD예요. 어려서부터. 네. 그래서 이 형은 그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안심하고 어려서부터 ADHD 약물을 많이 치료해가지고 지금 대학생인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되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게 장기 복용을 하지 않더라도 먹으면 네. 낫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약들이 많이 좋아져서 상당히 장기 복용을 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약을 선택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먹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ADHD라고 하면은 이게 먹으면 계속 좀 먹으면 증상이 호전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치료를 좀 음. 계속할지 좀 봐야지 될 겁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좀 반대구나. 저는 멀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뭘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건 오히려 주의력이 되게 과잉 집중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제가 어디 정신 팔려 있으면 쟤는 얘기하면 못 듣는다고. 음. 여자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 이렇게. 얘기 맨날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혼자 공상하는 거 좋아하니까 상상하고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하고 있으면 혼자 상상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못 듣는 거야. 네,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건 오히려 주의력 결핍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꽂히는 어떤데 온 정신이 가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차단막을 딱 되는 치나 거죠. 봐요. 그럼 막 제가 들어가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정신사납게 오히려 그런 이게 게, ADHD죠. 네. 또 반면에 저는 이제 남자들은 헤어 메이크업 할 때 짧게 하고 한 10분 안에 끝나요. 네. 저는 그 10분 거기 앉아 있는 시간이 미치겠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일단 잘 못 하시는. 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건 없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계속 막 핸드폰 봤다가 막 뭐라도 해야 되는 불안감. 이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약간 불안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샵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네. 진짜요? 합정에 있는 그 네네네. 샵에서 주변에서 막 인사를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인사했는데 까였구나. 아니 제가 인사를 한 건 아닌데 다른, 다른 분이. 개그맨 선배가 인사를 했어요. 어. 근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어머. 그래서 내가 보고 처음에 무서웠어. 어머. 좀 무서운 선배가. 왜냐면은 일부러 개그맨 생각하구나. 선배님들 중에도 좀 무서운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조금 무서운 분인가 보다. 인사 그 가려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죠. 네, 그래서 그때 근데 지금 얘기하니까 왜 그런지 알겠네요. 그때 그때 딴데 인사한 집중하고 사람이 있었대.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누구였어요? 최 누구? SM. 최성민? 네. 나보다 선배인데? 그러니까요. 심지어 최성민 선배가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쩐지 나는 그 선배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 그때 내가 인사 안 받았어. 그래서 저는 M장님이 더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보다 한 기수 선배세요. 네. 그래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오해가 좀 있었네요. 네, 오해네 오해. 오해를 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 아니랍니다. 네네. 자주 마주치는데 굉장히 불편하겠던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를. 어떻게 얘기했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예. 전에도 인사했었는데. 양해 구하면 되죠. 뭐. 그 지금 인사했으면 틀린 거죠. B급 청문회에 나오는 네네, 그러니까요.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네네. 안기수.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엠성에 보신다고 그러고 오해십니다. 오해라고 제가. 합니다. 예. 너무 한 군데 빠지면 다른 데 신경 못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남자분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ADHD란 얘기만 듣고 이렇게 마음이 식을 수 있나?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여자친구의 모습에 실망한 거잖아. 저는 그게 크다고 봐요. 사실 카톡 내용을 여자친구 카톡 내용 상사를 한 내용을 보면서 약간 내 여친 너무 좀 한심한데 속된 말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약간 무능력한 느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동거 전이었지만 네. 연애를 했을 텐데 이걸 눈치 못 챘다는 게 저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대화 중에 네. 그렇죠.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거든요. 저 이런 친구들을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일상 대화가 잘 안 돼요. 네. 일상적으로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죠. 이어지질 않아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 얘기했다 저거 했다 네네. 이 얘기했다 저거 했다 하는데 그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얘랑 무슨 대화를 하고 있지? 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왜 이걸 몰랐지? 동거 전에 이걸 몰랐다는 게 보면 이 사연자도 혹시 ADHD 서로 그건 만담 아니야? 연애할 때 환상의 호흡이었던 거야. 둘다 집중. 이게 또 모르죠. 연애할 때는 그냥 좋은 것만 보니까 대화 거의 없었나? 몸의 대화만 했나 보다. 그럼 연애할 때 그런 편이세요? 아니 저는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네. 이분이 그러지 않았나.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심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티가 났을 거예요. 굉장히 났을 거예요. 그 요즘 이제 인기 있는 그 부부 상담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이혼 이런 거요? 이혼 숙녀 캠프. 네. 거기에 보면 이제 ADHD 증상을 갖고 있는 남편분이 나왔는데 딱 봐도 좀 이상해요. 티가 나죠. 티가 나요. 일상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던데.
그런데 이걸 참고 연애했다는 건 진짜 몸만 섞었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 그치. 그냥 원래 그냥 일어나 뭐 엄청 덤벙대나 보다. 덤벙대나 보다 정도 생각했거나 근데 거기다가 가영 씨 얘기한 대로 직장 생활에서 너무 약간 좀 하자라고 할 정도로 뭐가 좀 사회생활이 떨어지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되게 실망감이 커진 거 맞아요. 아닌가 문제는 제 마음입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네. 본인 이게 마음.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사람만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 사회적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인 사람들도 분명히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자는 좀 그런 타입인 것 같아. 내 여자친구가 그래도 직장에서 좀 인정받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러길 바라는 마음이 좀 있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전 결혼을 안 해봤지만 이런 마음 상태면 결혼을 그냥 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벌써 마음이 달라지면 근데 약 먹고 괜찮아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연이나 보내고 있고 말이죠. 안 됩니다. 네, 아이가 생기면 영향은 니나 챙기세요. 네. 아니 안 됩니다. 근데 본인 마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 정신병력 같은 경우는 유전된다고 생각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ADHD면 어떨까 이런. 그리고 가족 중에 혹시라도 심각한 정신병력이 있으면 이 유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또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근데 그거를 야 너 어떻게 사랑하면 그런 거 다 이해해야지 어떻게 그런 걸 신경 써라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건 맞아요. 또 그렇죠. 근데 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물로 치료가 되는 거면 저는 문제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방금 그게 문제라면 그쵸. 오히려 당뇨 이런 건 약물로 치료가 안 돼요. 맞아. 암 이런 거 유전력. 암 유전이야. 맞아요. 조사해봤더니 50대면 죽어. 할아버지 때부터 쭉 보면 한 5, 60대 다 빨리 죽었어. 그러면 무서울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그런 거에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불리는 것들에 대한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 그죠? 편견이 조금 있는 듯한 느낌. 네. 감기처럼 사실 약 먹고 나을 수 있는 거라면 이 정도는 약 먹고 낫는 건 딴년 생겼네. 딴년 생겼어. 극단적이야 왜 와, 이렇게? 딴년 생겼어. 내가 봤을 때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딴년 생겼어. 지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ADHD가 그냥 핑계인 것 같아요. 맞아. 마음이 좀 떴는데 마음이 좀 떴는데 그리고 회사 생활하다가 이런 민폐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다. 정말 사랑했다. 그랬으면은 내 여자친구 힘들겠다. 내가 좀 조언을 해줘야지. 네.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아니면 너 일 그만해. 내가 먹여 살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딴년이 생겼어. 여성분들은 여기에서 맥락을 다르게 읽는 이건 그럴 수도 병력 이런 있잖아. 거는 그냥 다 핑계고 병력보다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 여성분들은 모든 현상을 나에 대한 사랑의 척도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싶어요. 있지. 네. 그래서 그걸 읽어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제가 능력들이죠. 봤을 때는 과잉 해석장입니다. 과잉 해석장입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그걸 읽지? 여자들은 그렇죠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 남자 사연자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여자친구 혹은 내 아내의 기준이라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미 한번 마음속에 이런 게 자리 잡았잖아.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병에 대한 그 전반적인 뭐 예후라든지 치료 효과에 대한 거는 조금 알기가 어려우시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너무 앞선 게 아닐까. 근데 진짜 충분히 사랑한다면 여자친구를 믿고 의료진을 믿고 잘 치료해 나가면 그래도 상당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사연자분을 좀 비판하는 분위기를 좀 흘러가는데 사연자분이 그럴 거면 때려쳐 이 새끼야. 뭐 극복 못할 거면 말 새끼야. 근데 모를 수도 있어. 제가 일단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서 본인이 공부를 좀 해보면 오히려 별거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을 먹으면 예후가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약 먹으면 갑자기 막 여자친구가 되게 차분해졌어. 새로운 사람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괜찮다. 되게 이런 여자친구였는데 네. 이러다가 어느 네. 갑자기 오셨어요. 그럴 수 있죠. 바람 안 피고도 바람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니까. 아하. 그러다가 또 식사 나오면 약 잠깐 끊으라고 채널 돌려. 그렇게
자, 한 여자 두 여친 느낌으로. 괜찮은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마음 상태가 내가 봤을 때 남자분은 결혼을 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맞아요. 같아. 생각 맞아요. 다시 해보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 자, 다원 씨 어떻게 먼 길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네, 어떻게 네네.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새로운 남자들과 이야기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설레었고 우리 가영 씨도 너무 예쁘고 아, 네. 오늘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네. 설레는 마음으로 재밌겠습니다. 아. 네, 코 먹지 마시고. 네. 마지막까지 네네. 리프트 톤을 놓지 않으시네요. 지금 리포터 톤이었나요? 네. 방송 다시 얘기해. 오늘 새로운 아니요. 네, 아까 충분히 멋졌습니다. 자, 다원 씨 먼 길 와주셔서 또 네네. 즐거운 방송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분께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주에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